네, 자 오늘 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 과연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분위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상원은 공화당이, 네, 하원은 네, 민주당이. 자, 일단 미국 시장은 지금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나스닥 선물 지금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. 다만 오늘 한국 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증시는 네, 마이너스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도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한필 대표님. 네. 자,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뭐 예상했던 대로 좀 네, 나왔는데 그렇습니다.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빠져버렸어요. 예. 이후 시장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.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?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 여소야대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이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나 이제 또 뭐 금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침없는 멘트를 뱉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북한과의 어떤 협상 문제도 오늘은 연기하는 발언도 나왔고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그 계속 견제를 하고자 했지만 하원에 의석수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견제가 되면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강한 압박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로막힐 수가 있고 또 이제 금리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역시 그 친환경 문제를 다 뒤집었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이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한국을 분류해서 대부분의 그 빅 그 하우스들이 모간 스탠리라든가 뭐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풋옵션을 사라라든가 또 내지는 뭐 반도체를 공매도로 친다든가 이런 플레이들을 집중적으로 피해국으로 분류해서 해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물론 아직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한국에 집중된 어떤 매도 공세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옵션 만기 지금 오늘 이제 내리잖아요. 이 옵션 만기 지나면서 한꺼번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.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금리 결정 회의가 내일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증시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한번 해소하고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하락의 변동성이 좀 완화될 것을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. 네. 네, 자 우리가 뭐 일단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는 일반적으로 올랐다. 즉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많죠. 물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돌발적인 악재, 뭐 북미 정상회담이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다라든가 또 연기금 쪽에서는 코스닥의 대거 뭐 물량 처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누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뭐 우리 미국 중간 선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이벤트는 예정된 이벤트가 노출됐고 아마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지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중간 선거가 끝났다라는데 일단 뭐 전 세계가 안도를 할 것 같고요. 일단 결과값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은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 시장들이 경악하는 일은 없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절대적인 파워가 조금 견제를 받는 그런 구도도 필요하고 또 대중 압박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당한 압박이 중국 쪽에 계속 가해지는 것들을 또 원하는 구도의 그 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소원이라든가 기대값을 가진 상황에서는 거의 황금 비율로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가 연기금 관련된 이슈의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장중에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여타 동남아 국가라든가 방금 뭐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응들이 괜찮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소 좀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의 변경이 신흥국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.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, 자, 뭐 일단 공화당이 민주당 공화당이 하원을 내줬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러면 또 이런 게 또 불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균형을 갖췄다는 부분에 오히려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시간 뉴욕 증시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. 자, 박찬호 대표님, 네네. 자, 두 분 일단 긍정적 얘기를 좀 주셨어요.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.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도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여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 이제 큰 문제였던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취소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경협주들의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. 당분간 남북 경협주들 좀 그 하락 변동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 일단 조심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의 그 펀드 대량 환매로 인해서 즉 연기금 관련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이 그 환매하는 쪽은 급락을 보였고요. 앞으로 이제 연기금이 다시 이 연기금 관련한 펀드가 다시 재매수하는 종목들은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펀드 리밸런싱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에서는 저는 현금 비중을 좀 30%에서 40%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